수업 시간에 돌아가면서 개인 발표를 하게 됐는데, 나는 전 직장에서 했던 일에 대해서 발표를 했었거든. 근데 이제 취직을 안 한 친구들한테는 이게 좀 도움이 많이 된다 그래서 유튜브에도 한번 올려보려고. 도움 됐으면 좋겠다.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식품회사에서 인하우스 마케터를 했었습니다. 제가 마케터가 되기 전에 생각했던 거랑 마케터가 된 이후에 생각했던 거랑 인하우스 마케터를 하면서 좀 필요했었던 것들 공유를 한번 해볼게요. 저는 대학생 때는 이 제품을 좀 덜 사고 오히려 그 돈으로 남들을 좀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제품을 판매하는 마케팅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었거든요. 이제 영업을 또 첫 번째 직장으로 하게 됐는데, 아프리카에 가서도 히터를 팔 수 있는 게 영업이고 제품은 중요하지 않다, 영업력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관련해서 좀 제품에 대해서 제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마케터가 된 후에 생각해 봤던 것들이 또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마케터가 된 후에 제품을 제 자식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신제품을 출시를 할 때 마케터가 모든 구매라든지 생산이라든지 품질이라든지 뭐 개발팀 이런 거를 다 멱살을 잡고 끌고 가야 되더라고요. 출시 관련돼서 이제 제품을 조금 더 홍보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원가 배분을 어떻게 잘해서 원재료, 그 다음에 포재료 이런 게 남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법들, 이런 거를 좀 많이 생각을 했었고요. 제조 공장을 가진 식품회사 특징을 얘기를 드리면서 약간의 꿀팁일 수 있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식품은 뭐 쿠팡 같은 데라든지 컬리 같은 데도 팔 수 있고, 뭐 랭킹닷컴의 아임닭 같은 것도 팔 수는 있는데, 그런 데는 군납이라든지 급식이라든지 아니면 편의점 같은 유통 경로는 들어가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런 데는 퀄리티 컨트롤을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일단은 할인점 경로에서는 100g당 가격이 항상 그 가격표에 써 있거든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MD들도 100g당 가격을 되게 중요시해서 그게 낮으면 그걸로 소구점이 될 수가 있는 거라, 만약에 가격을 비교를 하고 싶다 하시면 그 가격표에 있는 그 원 가격 말고 100g당 가격을 한번 보시면은 좀 싸게 살 수 있는 팁일 것 같아요. 급식 쪽 경로에서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급식이 따로 있고, 초등학교라든지 중고등학교 이런 데를 담당하는 급식이 또 따로 있는데, 아이를 키우거나 뭐 이렇게 하신다고 해도 초등학교 급식은 퀄리티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거는 같아요. 단가 자체가 워낙 높다 보니까. 군납을 하게 되면 여기 제품들이 보통 시중에 나와 있는 실적이 있어야지 납품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같은 제품이라도 한 20-30% 좀 더 싸게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군 간부가 계시거나 아니면은 그런 군 간부들은 영해마트를 이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PX 같은 걸 할 수 있는 뭐 사촌 동생이 있다거나 그러면 동일한 제품을 뭐 네이밍은 바뀌겠지만 20-30% 정도 좀 싸게 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는 1+1 행사, 2+1 행사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할인점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거는 사시면 품질 같은 거는 동일한데 모든 광고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제조업체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사셔도 좀 나름 괜찮을 것 같아요. 식자재 마트 같은 곳에서는 함량 같은 게 1%, 2% 이 정도 차이? 뭐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여기서 사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저렴하게 잘 사실 수 있으실 것 같고,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식품회사 다니는 친구가 있으면 샘플 같은 얻기가 되게 좋을 거예요. 이제 완제품을 납품하는 거기 때문에 동일한 제품을 맛볼 수 있고, 그게 아니라면 식자재 마트 같은 데도 비슷한 제안을 했다가 망한 제품들이 식자재 마트로 들어가거든요. 그런 비슷한 제품들은. 그리고 웬만하면 노키프레시 같은 직배송하는 제조업체 다이렉트로 돼 있는 거를 보상이라든지 이런 체계가 잘 돼 있어서 그렇게 구입하시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컬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온라인 마트에 없는 걸, 약간 코스트코 같은 개념인데 카테고리별로 2-3개 정도밖에 제조업체에서 물건을 안 받아요. 그래서 좀
다른 데보다 훨씬 다양하고 뭔가 소구점이 하나라도 더 있는 제품을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특이한 거, 그런 거를 먹고 싶다거나 하면 컬리에서 사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수출을 했었는데, 해외 여행을 가실 때는 한국 음식을 거기 현지에서 사는 것보다는 물론 더 비싸겠죠. 근데 훨씬 한국 제조사가 들어가면은 두세 배 프리미엄 붙어서 나가기 때문에 캐리어에 한국 제품은 한국에서 사서 가셔라,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가 사용한 기술들이에요. 오히려 인하우스 마케터는 좀 엉덩이가 무거운 것도 중요하지만 이동성이 되게 필요한 직업이에요. 인쇄감리 같은 거, 패키징 감리를 가거든요. 그러면 운전을 해서 보통 서울에 있지 않으니까 충북 제천이라든지 아니면 경기도 용인 같은 데를 가야 된다든지 아니면 아웃소싱을 하게 되면 제조 공장을 가야든지 이런 일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운전을 좀 하게 되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죠. 누구 선배한테 태워달라거나 아니면 인쇄업체한테 와달라거나 하는 그런 불편이 좀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생산성 도구들, 이런 엑셀이라든지 파워포인트 이런 거 정말 기본이고, 보고자료를 주간, 월간, 그 다음에 분기, 반기, 그 연간 사업계획서 같은 거를 매번 이렇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보고하는 게 인하우스 마케터는 엄청 중요해가지고 무조건 임원한테도 뭘 하거나 아니면은 업체한테 의뢰를 받는 업체한테도 설득을 좀 잘 해야 되거든요. 설득력이라든지 말하기, 발표 이런 게 조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이밍을 잡을 때 키프리스라는 특허 정보 검색 서비스를 사용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네이밍으로 소구점을 잡고 싶은데 다른 업체에서 이 네이밍을 쓰게 못 쓰게 하려면 일단은 특허권을 이제 승인을 받아서 출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를 또 다른 데 쓰고 있는 걸 검색을 좀 하고 이런 게 좀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키프리스라는 사이트는 네이밍을 하기 전에 항상 들어가는 사이트예요. 그리고 이제 이마트라든지 롯데마트, 그 다음에 홈플러스 같은 데 들어가기 전에는 코리안넷이라는 그런 바코드를 검증하는 국가기관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샘플을 보내고 등록을 해야 이런 할인점에 입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이트는 아마 실무에 가면은 또 접하게 되실 거고,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광고 심의 같은 것도 걸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후면의 자간 장평이라든지 폰트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걸리면은 아예 영업 정지까지 먹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식약처 사이트를 되게 자주 들어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하면서 제가 생각해봤던 질문들이 있었어요. 그런 거를 이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일을 토스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 처음에는 해줬는데 나중에는 진짜 호구가 되더라고요. 어차피 그 사람들은 버릇을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토스를 하는 일을 받아놓고 딜을 하는 거죠. 내가 이거 해줄 테니까 나중에 너는 이런 일 해줘. 아니면 급한 거 업무 요청할 거 있으면 그거 내 거 먼저 해줘.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커피를 받아내거나 이런 식으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진짜 너무 많아요. 부서별로 모든 걸 다 마케팅팀 탓이라고 저희가 끌고 가는 그런 업무 부서이기 때문에 미리 증거 자료를 확보를 많이 해놔야 되는데 이메일에다가 써놓거나 아니면 카톡이라든지 음성 녹음까지 해가지고 이 부서별로 빙빙할 수 있는 한마디라도 있으면 이게 책임 소재가 저희 팀으로 안 돌아오고 다른 팀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게 좀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일은 빠르게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느리지만 정확하게 하는 게 좋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빠르고 정확하게 하는 게 제일 좋은데요. 할 수가 없다면 그냥 차라리 그 상사한테 중간 보고를 하고 그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할지를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실적과 편의, 내 실적과 편의가 우선일까, 상사가 우선일까, 이거를 생각을 해봤는데, 상사 실적과 편의가 보장이 되면, 이제 상사가 저를 많이 예뻐하고, 저를 이용해서 본인의 실적을 올릴 수 있고, 본인의 편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상사의 실적과 편의를 좀 우선시해야 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회사에서 자기 편을 만드는 게 좋을까, 적을 만들지 않는 게 좋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자기 편을 만드는 것보다 적을 만들지 않는 게 훨씬
훨씬 중요합니다. 적을 만들게 되면 언제든 저한테 어떤 케이스로든 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좋지는 않고, 회사에서는 사람들과 어느 정도 관계 가지는 게 좋을까라는 생각을 좀 저도 많이 했었어요. 거리두기를 어느 정도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거리두기는 어느 정도 있는 게 좋은데, 그래도 정신적 지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멘토 한 명 정도는 회사에서 힘들 때 의지를 할 수 있게끔 한 분 정도 만들어주시는 게 좋고, 또래 직원이라든지 으쌰으쌰 할 수 있는 사람을 한 명이라도 가지고 가면 퇴사를 뭐 한 3년 하고 퇴사를 할 걸 5년까지 끌고 갈 수 있다던가 뭐 이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협업할 때 이해관계 부딪힐 때는 내가 원하는 걸 다 챙길 수 있으면 일정이 늦어도 최대한 챙기는 게 좋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일단은 일정은 무조건 맞추셔야 되고, 만약에 모든 걸 다 챙길 수 없으면 우선순위로 딱 하나만 챙길 수 있으면 성공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연차가 자꾸 쌓이고 이렇게 하면서 저희 팀장님이 육아휴직을 가셨었어요. 근데 팀장님이 이제 육아휴직을 가면서도 대타를 뽑아놓지 않고 가서 팀장 대행을 제가 좀 했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팀장 대행을 하면서 또 팀장님은 그 일만 했었는데 저는 실무까지 같이 해야 됐어가지고 좀 힘들었었는데, 만약에 진짜 내가 이걸 팀장이 되면은 어떤 느낌일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렇게 인터넷에서 보니까 좀 짜증이 날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차를 쌓이면서 뭔가 얻는 게 있으니까 팀장을 하겠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거를 되게 좋아했던 말이었는데 잠시 잊고 있었어요. 저는 일하면서 너무 매몰돼 있어가지고. 지금 고양이가 자기 모습은 잘 모르지만 일단은 물에 비친 호랑이, 이런 그림을 제가 항상 보면서 되뇌이고 그랬었거든요. 이런 거를 이상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현실에서는 사실 뭐 주호민 님이 헤어 살롱에서 머리 스타일을 고민하는 것처럼 판타지 소설 읽고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는 있는데,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 뭐든 바라는 게 이루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좀 발표를 마쳐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기억있지. 제가 지나가면서 항상 그 얘기를 해요. 아니, 수업을 하셔야 될 분이 여기 듣고 있으면 어떡하시냐고 늘 말씀을 드리는데, 진조를 하시는 분들 뽑아먹을 거 있으면 최대한 뽑아먹으십시오. 예.